빠르면은 당일 또는 다음 날 퇴원도 가능하실 것 같다. 피부 손상이나 근육 손상이 적기 때문에 회복이 굉장히 빠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연구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이 수술하는 사람이 맞나? 이거 진짜 좋은 수술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인천 나누리병원 이준호 병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 나누리병원 문성환 원장입니다. 원장님, 요즘 환자분들 왜 허리 디스크 때문에 오는데 수술은 좀 무섭고 막 시술은 뭐 재발을 많이 한다든지 효과가 좀 적다든지 불만들을 이제 토로하시면서 오시는 환자분들 부쩍 많거든요. 원장님이라면은 그런 환자분들에게 이제 어떤 치료법을 한번 제시하시겠습니까? 요즘에 많이 말씀드리는 건 척추 내시경 말씀 많이 드리고요. 척추 내시경 중에서도 양방향 내시경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전에 수술을 할 때 뭐 칼로 피부를 절개를 하고 미세 현미경으로 했던 수술을 절개 말고 구멍을 2개 뚫어서 한쪽은 이제 카메라가 들어가고 한쪽은 수술 기구가 들어가서 수술을 진행하는 방법인데요. 무슨 차별점이 있냐라고 하시면 절개하는 방법 자체가 굉장히 좁고 피부 손상이나 근육 손상이 적기 때문에 회복이 굉장히 빠를 수 있습니다. 문 원장님도 마찬가지로 임상 경험 많으시니까 사람들도 되게 의심도 많으신 분도 있잖아요. 하나 뚫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환자도 있죠. 그간에는 하나 뚫는데 왜 2개 뚫는데 더 손상이 적냐라고 하시면 어떻게 또 말씀을 하십니까? 단방향 내시경이란 것도 있잖아요. 저는 그것도 상당히 좋은 치료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양방향 내시경에 비해서는 적용할 수 있는 질환이 조금 좁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양방향 내시경이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방향 내시경이 더 좋은 환자분들에게는 당연히 그걸 권유를 드리고는 있고요. 근육 손상은 확실히 예전에 기존에 있는 방법보다 많이 주나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실제로 여러 가지 연구에서 수술과 그리고 내시경과 이제 직접 그 근육 양이라든지 그 손상도를 체크를 해서 발표된 여러 논문들을 보면은 확연하게 이제 그 내시경에서 근육 손상이 적다라는 보고들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분들이 회복이 빨라서 원장님도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당일부터 이제 거의 그죠? 다 걸어 다니시잖아요. 네. 일상생활 다 하시고, 빠른 분들은 뭐 그날 저녁이나 아니면 다음날 오전에도 퇴원을 하시니까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환자분들. 수술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열고 하는 수술과 그 기존에 있던 수술과 내시경과 어떤 게 좀 더 편하세요? 환자에 따라 틀릴 것 같아요. 수술이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다. 저는 그럼 그 수술이 당연히 더 편하고, 이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이 좀 더 유리한 병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내시경이 편한 것 같아요. 그럼 환자 입장에서는 뭐가 더 좋을까요? 환자 입장만 따지면 당연히 내시경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제 예를 들면 위암이 있는데 개복술로 수술한 거랑 내시경으로 수술한 거랑 뭘로 할래? 그러면은 열에 열 다 내시경으로 하겠다고. 맞아요. 저희 예전에 레지던트 때까지만 해도 복강경도 흔치 않았던 때가 있었죠. 그쵸. 다 열고 맹장 수술은 무조건 다 열어서 해야 되고. 요즘에는 다 복강경을 하는 것처럼 그렇죠. 대세가 되어버린 상태인데, 복강경하고 비교해도 될 만큼의 지금 양방향 내시경이 그렇게 많이 발달을 했나요? 의사들은 어느 정도 이제 신뢰도는 얻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양방향 내시경 나온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고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연구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논문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그만큼 효과라든지 신뢰도가 꽤 입증된 분야가 아닌가. 물론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신의료이기 때문에 계속 검증하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 환자가 갑자기 와가지고 원장님한테 나 무조건 양방향 해달라. 근데 그렇지 않은 환자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환자한테 장점과 단점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원장님 같으면은 어떤 단점을? 아무래도 이제 모든 질환의 적용은 아직까지는 어렵다라는 게 지금 뭐 척추 내시경을 하고 있는 모든 의사의 공통적인 견해잖아요. 해박적 구조가 기형이 심하다든지 변이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내시경 치료가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점점 이제 여러 연구를 통해서 극복을 해가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병원장님 같은 경우 그런 고령분들을 수술하신 경험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양방향 내시경에 대한 좀 기억나는 사례 같은 것들이 있으신지. 84세 여자 환자였던 것 같은데,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으신데 혈압이 높으니까 드시는 약 중에 아마 피를 묽게 맞는 약을 드실 가능성이 있었겠죠. 그리고 출혈 성향이 있을 거고, 당뇨를 오래 앓으셨던 분들은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아요. 그래서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게다가 이제 최근에 폐렴까지 있었으니까 몸 컨디션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폐렴이 있으니 전신 마취에 대한 부담감도 엄청나게 심하신 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수술을 안 할 이유는 이렇게 많은데, 수술할 이유는 내가 아픈 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아픈 걸 참고 수술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어쨌든 그분을 설득을 해서 이 내시경은 당연히 상처가 적고 회복도 빠르고 피도 거의 안 나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걸 어머니한테 많이 어필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가 마음을 좀 바꾸셔서 어머니께서 그래서 수술을 해서 뭐 편안하게 여전히 지내고 계십니다. 뭐 그런 케이스가 생각이 나네요. 고령에서의 장점이 이제 꽤 있는데 젊은 분들한테도 되게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내시경 수술이. 젊은 분들은 또 많이 요즘에 하시잖아요. 네, 최근에 저도 몇 가지 케이스가 있었는데 30대 남성이신데 지병이니 뭐 수술이 위험 이런 걱정보다는 사실 제일 걱정하는 게 이제 직장 문제시더라고요. 요즘에 네. 더 그렇죠. 병가를 오래 낼 수가 없는 환경인데 이제 너무 아프시니까 타병원에서 이제 뭐 주사 치료도 좀 하시고 시술 치료까지 다 해보셨어요. 근데 차도가 별로 없었어요. 환자분이 뭐 한방 치료도 하시고 여러 치료 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대는 또 정보력도 좋잖아요. 네. 뭐 좋다는 건 다 그렇죠. 서칭해서. 찾는 것도 많이 해보시고. 네, 네. 이제 저도 맨 처음에 이제 수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환자분이 이제 그 사정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회사가 이제 오래 쉴 수가 없고 그런 얘기들을 하셔서 그래서 이제 제가 내시경 치료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시경 치료를 하실 경우에는 빠르면은 당일 또는 다음 날 퇴원도 가능하실 것 같다. 큰 문제가 없다면은 조기에 퇴원하셔서 가벼운 일이나 활동은 가능하시다 말씀드렸더니 이제 흔쾌히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치료 잘 받고 퇴원하셨던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 환자들이 원장님이 수술 얘기하면 정말로 다음날 돌아갈 거라고 안 믿지 않아요? 또 못 믿는 분도 계시죠. 그럼 실제 그런 사례나 이런 것들을 또 찬찬히 설명을 해드리면은 신뢰를 하게 되면 이제 치료를 받으시고 복귀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 진짜 많으시거든요. 재활은 어떻게 하냐? 뭐 아니면은 일은 언제부터 할 수 있느냐? 보조기도 엄청 다르잖아요. 열고 하는 거라. 그렇죠. 일반적인 수술에 비해서 보조기 착용하는 기간도 절반도 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짧은데 저는 장점과 단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장점은 수술한 날부터 다 걸어 다니실 수 있다. 당일부터 보행 가능하고 가벼운 활동 할 수 있고 뭐 빠르면 다음 날 아니면 그날 저녁 퇴원도 근데 가능하시고 그게 단점 아니에요? 가면 또 일 시킬 거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재활 많이 궁금해하세요. 이게 재활 어떻게 하느냐. 사실 이제 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흔히 재활이라고 말하는 그런 이제 안전가료 기간이 되게 짧고 빠르면은 한 1, 2주부터는 보조기 착용을 이제 해제하고요. 가벼운 운동 활동을 천천히 시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 진짜 젊은 분들 이제 또 아까 이제 내시경의 장점 중에 하나가 수술 후 통증이 상당히 적다는 장점을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이제 통증이 너무 적고 이제 시술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무리하는구나, 그죠? 네, 무리하신 분이 있어요. 특히 젊은 분들일수록 활동량을 좀 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수술 전후에 꼼꼼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 오늘 외국인 환자가 정말로 그 환자가 와서 얘기했어요. 나는 데드리프트 언제부터 할 수 있냐? 데드리프트는 좀 데드리프트는 좀 그렇죠. 부담스럽거든요. 아무래도 내시경 아니라 뭐 내시경 할아버지가 와도 그거는 말리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 사실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근육량이 틀리고 또 하시는 일도 다 제각각이라서 사실 이 자리에서 딱 뭐 1주간 뭐 해야 되고 2주간 뭐 해야 되고 이렇게 딱 정하는 건 전 무리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시경 치료를 하고 나서 초반에는 좀 이렇게 자주 뵙는 편이에요. 환자분들 이제 외래에서 뭐 한 일주일 뒤에 뵙고 뭐 좀 자주 뵈면서 컨디션 체크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전문의랑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좀 그 재활이라든지 업무 복귀의 그런 과정을 이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분명한 거는 양방향 내시경 같은 경우 수술과 비하면 그런 과정이 상당히 짧다라는 건 아주 장점인 것 같습니다. 외래에서 가끔씩 이분이 수술하는 사람이 많나? 환자들이 좋아지는 거 보고 이거 진짜 좋은 수술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장점은 확실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시경이 진짜 되게 오래된 치료긴 하지만 진짜 이렇게 요즘 약간 붐이라고 하거든요. 저희 척추 의사들 사이에서는 이 내시경 붐이 일어난 거는 저는 아마 10년 내외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유행을 타고 있는 치료법인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안전인데 환자 안전. 요즘 여러 논문들이 이제 나오곤 있지만은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그런 치료법이냐 수술만큼의 그런 치료 효과가 있느냐 실제로 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사실 어쩌면은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할 말이 많은 건지도 몰라요. 저는 사실 이것도 적합한 비율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것도 일종의 약간 캐즘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캐즘 현상이라고 하는 건 뭐 밑에 자막으로 나갈지 모르겠지만 환자들 또한 새로운 수술이 생기면 그거에 좋은 건 알지만 그거에 대한 안정성에 대해서 개런티를 할 수가 없으면 많이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뭐 척추외과 의사들도 약간 경계하는 태도가 그건데 어느 정도 지금도 이 내시경, 양방향 내시경이 이렇게 붐이 일기까지는 그 전에 있었던 많은 시행착오와 그런 의사들의 숙련도에 있는 과정을 그 터널을 지나온 상태가 아닐까. 그래서 조금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몸을 의사 선생님들한테 맡기셔도 양방향 수술이 그렇게 위험하거나 완전히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듯한 신기술은 아니므로 숙련도가 있는 의사들에게 맡기면 충분히 좋은 결과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장님, 근데 이 양방향 내시경은 그럼 수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지금 저도 되게 어려워요. 뭐 환자들 오늘도 외래 보고 오는데도 딴 데서는 시술이라고 했는데 넌 왜 수술이라고 하느냐. 환자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큰 수술이 아니다, 부담 갖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기준에서는 시술이라고 하는 게 적합한데 저는 어쨌든 간에 전신 마취를 하고 근육을 열고 침습적인 행동을 하는 거는 수술이라고 보기 때문에 좀 더 예쁘게 꾸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총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봤자 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는 그냥 수술이라고 환자들에게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요즘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고 많은 분들께서 실제로 하고 계신 양방향 내시경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이제는 좀 마음 좀 놓으시고 새로운 기술에 몸을 맡겨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뭐 어떠셨나요? 네, 오늘 이제 저희 병원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양방향 내시경처럼 상당히 부담이 적고 이런 치료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허리가 아프시다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전문의와 상담 받으시고 적절한 치료법은 저희가 제안을 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의 숙련도도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얘기를 해보시죠.